내가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빠진 부분이 드러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공부는 구멍 메우기입니다. 1000피스 조각구를 모을 때 처음에는 막연하잖아요. 시간이 말리잖아요. 그러면 조각그림 1000피스에 900피스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가속되고 마지막에 한두 피스 딱 여면 놀라운 비행기 풍차가 드러나잖아요. 공부 정확히 그렇습니다. 습작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다 보면 내가 최종 타켓하고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가 드러나요. 먼저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태양의 일생도 요 도표 하나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알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야, 우리 태양이 지금 45년 동안 불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저 태양은 뭘로 불타지? 태양의 에너지는 뭘로 나오지? 뭐 들어보지? 핵융합이라 그러더라고. 들어봤어. 태양이 앞으로 30억 년 후 어떻게 되지? 50억 년 후에 태양은 어떻게 되지? 이거 연구하는 게 천체물리학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멋있어요. 이 도표. 따라가면 이쪽에 태양, 이쪽에 겉보기 온도, 그 다음 밝기. 그러면 지금은 주기율성이 그렇다면 언젠가는 앞으로 지금 45억 년 요점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0억 년 지나면 빠져나가요. 그러면 적색거성이 돼요. 그럼 이 길을 타고 가서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그 행성상 성운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코아는 백석외성이 돼갖고 앞으로 한 100억 년 후면 백석외성이 돼요. 그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질학에 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많지 않아요. 천문학에서 요것만 알면 되고, 지질학에 대해서는, 자, 금방 끝까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책을 쓰면서 항상 자연과학 책을 많이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림이 핵심인데, 그림을 애기게 요만하게 그려놔요. 안 보여. 이거 뭔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항상 그 편집장하고 잘했어요. 무조건 책의 중요한 그림은 한 페이지 다 열어. 글자 줄이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다. 이 구조, 이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 놓고 매일 보면 그 사람 과학자가 된다. 이게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안데스 산맥이면 이게 태평양판이요. 예, 해양판이 늘어나고, 예, 화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화산이 현무암이냐, 안산암이냐, 이런 것 따라서 해양판에 섭입돼 들어가고, 마그마가 녹고, 이 다그램을 그릴 수 있다면 판구조론을 그 사람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판구조론을 따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을 본인이 그릴 수 있다면 그 사람 판구조론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책에 제가 만든 그림이 꽤 많은데 요 그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 그림이. 요 그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어느 날 추석입니다. 아, 요 그림이 만들어진 게 한 6년, 5, 6년 전 어느 추석에 저 고향 경주인데 이렇게 내려가갖고 뭐 친척들 말 모여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중에 저는 이렇게 항상 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자, 이게 뭐냐면 고생대 3학년 동안 대륙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가면 다 있습니다. 요즘 지구과학이 발달해갖고. 그렇게 그린 그림이 요겁니다. 실제 자료가. 이 그림 사랑할 수 있나요? 어이, 복잡해. 곡선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질학 강의할 때 10년 동안 이런 걸 갖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 그때 어느 날, 5년 전 어느 추석날, 갑자기, 야, 이거 너무 다시 강의한 너무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려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직선으로, 사각으로 바꿔놔. 이 그림 그려서 한 열흘 동안 구상을 하고, 실제 지도하고 바꿔가면서 가장 그 과학적 한계, 중요한 정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집어넣는 과정이 이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또 여기에 강의하면서 두서너 번 업그레이드, 또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손으로 대충 그려요. 대충 하면 됩니다. 적당히 잘하라. 우리 단체 모토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라 하지 마라. 인간이 위대한 종이 된 것은 적당히 잘할 수 있어서 위대한 종이 되었다. 공부의 가장 왼수는 완벽이다. 완벽한 건 없다. 그냥 적당히 잘한다. 적당히 잘한다. 처음에는 형편없어요. 근데 이거 갈고 다듬고 하다 보면 점점
정답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곤도와나 대륙이고, 요게 시베리아 대륙, 그 다음에 중국, 이거 보면 북중국 지계가 4억 2천만 년 전에 곤도와나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남중국 지계가 3억 8천만 년 분리되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충돌할 그때가 2억 3천만 년, 그 중생대 트라이 아이스 때 충돌했다. 이거 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난 고생대 전체는 요 6개 다이어그램 속에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1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다는 점 이해되셨죠? 길게는 10년 전부터 5년 전에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면 이게 진화의 길입니다. 피카소가 왜 사각형, 삼각형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놀라운 독창성을 발휘했느냐 하면 피카소도 원래 그걸 뭐 20대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최적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진화라 그럽니다. 우리 브레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대륙이 이동하고 위도 관계 이런 거 쭉 보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모든 창의성은 독창적 편집 과정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창의성의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기억하고 관계 있어요. 첫 단계는 기억의 축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서울대 교수들이 썼는 그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축적. 우리나라 진정한 선주국이 되려면 기술의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의 축적.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기억의 축적을 한 10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의 축적 10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억의 활용 단계가 펼쳐져요. 그게 저한테는 한 5년 걸렸어요. 그럼 15년이 경과했죠. 기억의 축적, 그 다음 단계 기억의 활용, 그 다음 단계에 펼쳐지는 기억의 단계가 뭐냐면 기억의 편집 단계가 펼쳐져요. 기억의 축적 10년, 기억의 활용 5년, 그 다음에 기억의 편집. 기억의 편집 단계를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은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활용 단계는 뭐냐 하면 그 기억이 내 몸에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어떤 걸 기억을 불러올 때 3초 이상 걸리면 활용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골드, 금이 주결표 몇 번이냐 물으면 그럼 활용 못해요. 79번이에요. 80번이 머큐리 수원이에요. 근데 양성자 개수 하나 차이로 수원은 맹독성이고 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물질이 됐잖아요. 이어서 또 놀라운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억 불렀는데 1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쓸 수 있는 기억은 3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불렀는데 3초 내로 기억을 불러 수 있는 단계를 그때는 내 기억에 심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몸에. 그걸 기억의 활용 단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구 생태 환경. 그중에 최근 6,500만 신생대 돌아가고 6,500만 년 동안의 바닷물 온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 책에 있는 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조회수가 거의 뭐 엄청납니다. 10,000회가 엄청난 논문입니다. 이 분야가 노벨상이 있다면 이 연구에 노벨상을 줬을 정도로 중요한 연구인데, 요게 그 일본 사람이 썼는 단행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이렇게 요걸 다 그럼 다시 그렸는데 요 그림 하나면 대륙의 이동, 신생대 들어와갖고 해양의 생성, 지중해가 왜 만들어졌는가? 지중해잖아요. 땅 속에 갇힌 바다잖아요. 그 생각 못 했죠? 그러면 땅에 둘러싸였다면 그 땅이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에 에워싸인 게 지중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에워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륙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극이 분리된 섬 대륙이 되고 전 지구적인 해류 순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극이 언제 빙하가 덮였나 하면 올리고스 때, 대략 3,500만 년 전부터 요번 빙하가 덮였죠.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책 내용을 대충 다 파악을 합니다. 결코 많지 않다는 거. 이거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으로서. 간단한 내용으로서. 이게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가 덮인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에는 퀄리티가 있어요. 우리가 고급 정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해류 순환은 이 책에 이렇게 그림 하나로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물학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강물학은 사실 이 다이어그램 하나면 얼추 커버를 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곡선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곡선은 상관이 없죠. 요것도 내가 바꿔놓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제 출하해 볼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의 강물이 여기 한 20개 나옵니다. 근데 10개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강물이 4,500 종류인데 강물을 철저히 10개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데 분자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10시간 안 걸립니다. 그럼 10년 편해져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복잡한 내용들이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 결정적 지식을 먼저 요 나오잖아요. 이 다이어그램 하나는 우리 회원들은 웬만한 사람 다 기억을 합니다. 이걸 수를 막 놔요. 그래서 집에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건 아닙니다. 들었던 내용을 내가 다시 그려보고 내가 편집을 하고 내가 이전에 배웠던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시켜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책에 굉장히 하이라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요문을 들어가서 제가 암석학이 보였던 거예요. 암석학을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요게 물론 시멘트 공학에서 일부를 합니다. 근데 암석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물리학을 하고 다른 학문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대단하지만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이. 그래 봤더니 모든 강물이 분자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되는 그 팩터가 한 7, 8개밖에 없어요. SiO2, Al2O3, FeO, MgO 요렇게 한 7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클라크 수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그 7개를 조합하면 수백 가지 강물이 그냥 다 만들어져요. 여기 봐도 모듈 개념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르잖아요. 모듈이잖아요. 결합하면 내고블락 만들 수 있잖아요. 광물은 내고블락입니다. 요 한 10개의 내고블락을 조합해갖고 4,000가지 내고블락 강물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요 책 말고 제가 썼던 책에서 이 모든 걸 했을 때, 아까 15개 다이어그램을 그랬잖아요. 그것도 궁극적으로 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3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3을 굉장히 좋아해요.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봤더니 우주 전체는 나오잖아요. 요건 제가 썼던 그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나 그 책에 이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전자, 양성자, 강자. 자, 우리는 우주, 별, 지구, 생명, 식물, 동물이라고 부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성자, 전자, 강자가 뭐인 걸 핵융합, 판구조론, 공유결합, 강합성, 호흡. 호흡하고 강화학성이 동물식물이죠. 판구조론이 지구과학이죠. 핵융합이 별이죠. 핵융합은 판구조론, 강합성 다 보면 양성자, 전자, 강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 증명했죠. 그걸 우리가 별이다, 꽃이다, 생명이다 그래 부를 뿐이죠. 모아진 걸. 그거 하나로 제가 거의 30년을 강의를 했고 그 최근 강의 10년 핵심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처음 만났거나 누구든지 자연과학의 세계를 들어가는 로드맵. 요거 하나, 우리 보통 자동차 낯서면서 옛날에 지도책을 갖고 다녔잖아요. 로드맵.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뭘 할 때 요게 결정적 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들어가면 된다. 요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스피드하게. 제가 했던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오는 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쭉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강합성 또 전부 다 제가 다양으로 바꿔놨어요.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모든 것도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를 모아야 돼요. 세포, D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거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한 장에다 그랬어요. 세포 내에 모든 이런 한 장에 그랬어요. 이거는 뭐 아주 보이죠? 엄청 복합적이죠? 이 한 장의 그림, 이걸 뭐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그림 그릴 때 이 전체 과정을 제가 다 기억했어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 기억하면 3년 공부하는 핵심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최소한 1년 공부하는 내용은 일주일 만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그리고 이걸 뭐 내가 옛날에 막 무지막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야기했잖아요. 요 원리를 알면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요 원리, 그 다음에 사각형, 직선, 화살표로 갖고, 그 다음에 무한히 조합하면 돼요. 찍어내면 돼요. 거기서 물론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 베리에이션은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그걸 딱 결합하면 그 다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포 생물학도 다 모듈을 접었어요. 이건 식물세포입니다. 전부 다 모아놨잖아요. 한 장에 모아야 돼요. 지금 보여주는 요게, 제가 거의 지난 10년 동안 작업하고 있던 그런 그 원본인데, 노트입니다. 요 노트 보시면, 요거에 보시면 요 빅뱅에서부터 쭉 요 노트의 앞부분이 있죠. 요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이 노트 했던 요 앞부분입니다. 요 보시면 요 놨잖아요. 요 앞부분에 있는 그림들이 요 그림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까지 출현에 거의 한 20단계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 그림마다 핵심적인 과학적 지식이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빅뱅, 그 다음에 요 빅뱅을 또 다르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코즈믹 CM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쿼크, 그 다음에 우주의 4가지 힘이 분화되고, 다크 메타, 그 다음에 지금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을 푸는 방정식이 한 200개나 돼요. 예, 그걸 다, 물론 뭐, 어렵긴 하죠.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원본이 보이죠? 아까 지구 대륙 이동 보이죠? 요렇게 습작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작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포 쪽으로 가면 세포 내 이런 것도 다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생겨요. 자, 그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빠진 부분이 드러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뭐 다 이렇게 많이 아는 분도 있는데 좀 단순하시게 말씀드리면 공부는 구멍 메우기입니다. 그래서 조각그림 피스가 1000피스 조각그림을 모을 때 처음에는 막연하잖아요. 시간이 말리잖아요. 그러면 조각그림 1000피스에 900피스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가속되고 마지막에 한두 피스 딱 여면 놀라운 비행기 풍차가 드러나잖아요. 공부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습작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다 보면 내가 최종 타켓하고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가 드러나요. 먼저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모르는가가 드러나야 그걸 내가 구멍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구멍은 메꿀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구멍이 안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모르고 있는지 그걸 가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려보시면 돼요. 얼마나 내가 어색한가. 예, 그래서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진화 단계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분자들의 진화 단계도 그림으로 다, DNA 전사 조절 인자까지도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대략 6억년 전에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가 생길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1차 산소혁명 20억 년, 2차 산소혁명이 스노우볼 어스 이론하고 링크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상수를 해놨습니다. 이 책에. 가장 최신 이론을 갖고 상수를 해놨는데 그거 보면 지구에서 다세포 생명체 최초로 출현한 게 대략 6억 3천만 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렇게 단세포 플랑크톤 같은 종류들이 요렇게 축구공 껍질처럼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진 요걸 했죠. 그래서 해면동물, 말미잘, 산호 같은 동물이 출현하고 해파리, 자포동물이 출현하고 강양동물이 출현하고 편령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다 출현하고 그 다음에 극피동물 출현하고 척색동물 출현하고 척추동물 출현하고 이 과정 전부 다 쫙 전체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 공부도 잡다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 이 숲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진화의 전체 기본 맥락을 먼저 판도를 그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면 동물 산호선까지 생각 그려놨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무척추 동물, 그 다음에 해양 척추 동물, 그 다음에 척추 동물 출현, 녹색식물, 그 다음에 쭉쭉 해갖고 양치식물 출현, 파충류 출현, 그 다음에 당국류, 이국류, 무국류 출현, 그 다음에 포유동물 출현, 예.
포유물 그러면 중생대초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영장류,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부터 우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세밀하게.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한 19종류가 있잖아요. 인간까지 오게 된 600만 년에 침판지에서 갈라져 갖고 호모 라피두스부터 해갖고 쭉 올라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전체 관련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쭉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만 년 전에 대략 구석기 시대 한 300만 년 지나고 1만 년 전에 드디어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농업혁명이 1만 년 일어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죠. 신석기 도시화혁명 거쳐서 사회적 감정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근대화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 양자역학이 출현하면서부터 우리가 물질 시스템을 상당히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의 4차원 시공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일론 머스크나 세계적 재벌들이 지금 꿈꾸는 세계는 뭐냐면 화성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멀티 플래네타리 스페이시스. 우리는 다행성 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머물기는 지구가 지금 너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로 조만간에 어쩌면 100년 내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빅뱅에서부터 우리 호모사피엔스 출현, 지금 바로 2023년 이 현점에서 AI 물결이 오고 지구 온난화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 모든 걸 결합해보면 우리는 다른 행성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그 시리즈로 나왔던 게 지금 아바타2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곧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쩌면 아바타2에 일어나는 거죠. 아바타2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했습니다. 잠깐. 아바타2에서는 참 볼 포인트가 많아요. 초전도 현상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이 문제, 노화에 관한 문제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자료를 모았던 게 제가 노화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노화에 관한 논문만 자료를 모은 게 시간 보낸 게 한 3년 걸렸습니다. 논문 거의 한 2,000편 이상 모았을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빅데이터. 빅데이터하고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결합해갖고 우리의 다음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올여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위가 어떻게 될지. 올겨울 엄청 추웠죠. 이게 지구 온난화의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전체를 알려면 지구 온난화 뿌리를 알려면 핵심이 석탄기를 이해해야 돼요. 고생대 석탄기, 3억 년 전에 고생대 석탄기를 이해해갖고 제가 호주를 7번 갔다 왔습니다. 3억 년 전에 석탄기 때 빙하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지구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 지식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 패턴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계산 능력 갖고는 역부족이에요. 인공지능을 빌려야 돼요. 챗GPT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챗GPT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 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객가 동물인 반려견이 인간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건이 AI 출현만큼 중요하다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시스템이 반려견이 들어오면 반려견한테 법적 지위를 줘야 돼요. 앞으로는. 아까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안 울 수가 있는데 반려견 죽으면 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을, 자연과학을 특히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모사피엔스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 쭉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쇄, 과학혁명 쭉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덕기,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얼굴 표정의 진화는 호모사피엔스한테 제가 오랫동안 이쪽은 강의를 했습니다. 얼굴 표정의 진화.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언어는 엄청 덩어리죠. 감정. 요건 이제 브레인 과학에서 언어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컨드 네이처, 가상세계의 출현. 가상세계의 출현. 이 문제가 지금 AI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우주가 출현한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인류의 지적 능력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랭귀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폭발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다시 자연이 썼던 언어를 보자는 거예요. 자연의 알파벳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알파벳이 사각형, 직선, 하살표. 이걸 운영하는 문법은 대충화, 모두라, 수수라. 이 문법 갖고 세 가지 문자를 갖고 문장과 언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기억은 학습법을 넘어선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 현상이라는 것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이 있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가장 슬픔이 인간적 현상이 밀접된 게 상갓집입니다. 그전에 제가 그리고 시간 없어도 뭔가 하고 이래가 좀 미안한지 많은데 요즘은 웬만하면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바로 지난주에도 거의 4일 동안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거의 400명,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저분들의 슬픔의 뿌리는 어딜까? 브레인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명확하게 기억이었다는 거. 어려운 시절 함께 보냈던 그 기억. 공유된 기억이 집단 지향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회적 동물이 된 거예요. 기억이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게 되고 내 직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기 부모나 이런 팩터보다도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국어 선생이, 물리 선생이, 수학 선생이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칭찬해준 그 말에 북돋아갖고 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그 뿌리가 뭐냐면 그 학생이 그 과목을 잘 느낌을 동반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 감정이 얼굴 표정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가르쳤던 선생이 흡족한 거예요. 보람을 느꼈까 선생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 과정은 기억과 감정의 공진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상은 기억과 감정의 공진화입니다.